지금 밤인데 잠이 안 와서 뭘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홈패션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때가 타는 것 같아서 여기 어울리는 등받이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전 두 가지 양면으로 할 거거든요. 한쪽은 이렇게 극세사 원단, 한쪽은 이렇게 벨로아, 뭐 이런 벨보아 이런 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손에 균이 있을 때도, 아니 균이 아니고 때가 있어도 잘 묻지 않고 요게 좀 의자를 잡았을 때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양면으로 해볼 건데 제가 재단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또 모든 분들도 귀찮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그 의자 뒤에다가 등받이에다 이렇게 댄 다음에 양쪽에 끝에 2.5에서 3cm 정도 여백을 남기고 오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길이는 원하는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면끼리 이렇게 붙게끔 해서, 자, 이렇게 겉면끼리 마주 보게끔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자, 이렇게 겹쳐 놓는데, 네, 근데 이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시침질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이걸로 시침질을 어렵지 않게 합니다. 핀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핀을 하면 박을 때 좀 손에 닿고 그러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실을 한 겹만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고정도 어렵게 시켜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대충 이쪽으로 이렇게 이 정도만 고정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의류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뭐 옷을 만들 때, 테일러드 자켓 만들 때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홈패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수직, 수평 이거는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 원단 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로, 요 결은 꼭 맞춰주셔야지 세탁해도 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정확하게 이제 연필을 미싱으로 박을 건데 손바느질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선을 그어줄게요. 잠깐만요. 이제 앵글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명 없이 이걸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 불을 하나 더 켜보겠습니다. 네. 자, 무늬가 있는 건 특별히 또 무늬도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 15cm 자를 굳이 쓰고 있는데요. 긴 자가 없으신 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초크가 없으실 때는 연필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잘 지워지고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괜히 사인펜으로 하면 나중에 번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보이게 연필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이쪽에 직각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여백을 2, 3cm로 두었다고 했잖아요. 직접 줄자로 재보셔도 되는데 저는 정확하게 막 정말 상자처럼 정확한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면 물건에다 직접 대보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실수할 리가 없어요. 오히려 센치를 잘못 쟀는데 숫자를 잘못 입력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로 끝을 이렇게 맞춰서 평행 이동을 하면서 쭉 이렇게 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해서 박기 편하게. 그 다음에 밑에는 나중에 디귿자로 박은 다음에 여기는 접어박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싱으로 박아볼게요. 이렇게 양면인데 요 천은 뒤에 이렇게 털로 된 천들은 잘 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극세사 뒷면에다가 재단을 했습니다. 이 디귿자를 미싱으로 박아볼게요. 요 밑에 터진 부분부터 해서 디귿으로 이렇게 한 번에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맨 밑에 터진 부분부터 박아야지 쉬지 않고 박을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부터 여기 터진 부분, 여기 부분부터 박을 거예요. 근데 손바느질을 해도 이 정도 양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박음질 하실 줄 아시죠? 그걸로 하면 되고요. 시작은 앞뒤로 박아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같이 천이 앞뒷면이 다를 때는 텐션이 다르거든요. 두 개를 같이 잡고 쭉 멀리 보면서 박아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치워주고 여백을 좀 최대한 간단하게 잘라줄게요. 좀 이 천은 늘어나는 천이라 받고 나면 좀 길어져요. 그리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주셔야지 잘 뒤집어집니다. 또 저는 최대한 시접을 없게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극세사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터 같은 걸로 끝에를 살짝 지져주시면 올이 풀리지 않아요. 이게 합성섬이기 때문에 불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로 살짝 지져주면 이렇게 털 같은 것도 잘 빠지지 않고 시접이 깔끔해져요. 여기도 꼭 V자로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끝에 모서리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각이 엣지 있게 잘 뒤집어져요. 자, 제가 뒤집기 전에 시접을 최대한 받고 나서 좁게 잘라주고 있어요. 그래도 깔끔하게 이 보아청 같은 경우는 스판기가 있어서 받고 나면은 좀 길어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시침질 했던 부분 이 실을 뽑아줍니다. 한 줄로 하면 더 편해요. 뽑기도. 자, 이걸 뒤집을 때는 이렇게 모서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아주 정확하죠? 그러면 사각형이 편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무늬가 있을 경우 이렇게 물결 무늬는 가로에 이 무늬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굉장히 삐뚤어서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를 하면 되냐면 이 밑에 오버로크가 있으면 오버로크를 쳐도 되고요. 바느질 선이 안 보이면 곰구르기 바느질을 해서 하단을 마무리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접어박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는 실의 간격을 좀 넓혀줘서 박아보겠습니다. 접어박기는 할 때는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수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천들이 잘 겹쳐져서 박힐 수 있도록 막 거기에 끼거나 씹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박아주셔야 돼요. 정력이 맞지 않아서 어렵지만 이 극세사의 특징은 불로 지지면 시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있죠, 저희들이 쓰는 거 라이터 대신 편리하게 뭐 불 지필 때도 쓰고 캔들 사용할 때도 쓰는 건데 그냥 살짝 여기 지져주면 극세사의 아주 장점이에요. 올이 풀리지 않아요.
이게 천연섬유가 아니기 때문에 불에 굉장히 약합니다. 화학섬유는. 자, 이거는 보아털인데요. 이 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끝에 털이 잘 빠져요. 불을 지져주면은 나중에 털도 안 빠지고, 우리 털로 된 원단 자르면 막 계속 쪼가리들 돌아다니잖아요. 이거는 아주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바로 오그라들면서 더 이상 녹지 않죠. 끝에가 서로 붙으면서 실밥이 정리가 됩니다. 뭐 길게 해줄 필요도 없어요. 아주 잘게. 대신 불이 잘 붙으니까 조심하시면서 자,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 있죠. 소파에 이런 소파 패드 많이 쓰잖아요. 카페트나. 또 이렇게 살짝 지져주시면 양감도 안에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떼딱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버로크를 안 해줘도 돼요. 이 안쪽에 이 시접선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버로크 안 해주셔도 돼요. 한 번만 쭉 지나가 주시면 세탁해도 문제 없습니다. 대신 건조기에 넣으면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건조기에 들어가면 엄청 수축하죠. 어떤 천은 약간 녹아드는 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폴리는 웬만하면 좀 약한 폴리나 레이온 소재들은 건조기에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미싱을 못 하시는 분들은 손바느질 한 다음에 그냥 라이터로 살짝만 지져주시면 되니까 금방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이가 안 맞아도 금방 자르고 또 불로 지져주면 되겠죠. 자, 한번 의자 위에 세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2개 만들었거든요. 이제 한번 씌워볼게요. 일단 움직이지 않고 잘 있어주세요. 자, 이렇게 양면인데 뒤에 접어받게 하는 것보다 라이터로 딱 지져서 하니까 너무 깔끔해요. 어때요? 의자 변신했죠? 다나님은 어떠세요? 예뻐요. 예뻐요? 아기자기해요. 너무 깔끔해졌죠? 아까 등받이에 때 타는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여기 부분이 뽀송뽀송 해가지고 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리프 원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안녕.